안녕하세요. 일렉트론과 소켓 IO 그리고 노드.js를 이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두 번째 챕터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실제 코드 작업을 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세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웹스톰에서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일단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뜬 다이얼로그에서 Node.js 익스프레스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로케이션은 본인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경로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라이브 코딩 이그젬플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챕터 2라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노드 인터프리터는 노드 버전인데 저는 8.9.4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 버전은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인데 4.16.0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템플릿 세팅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크리에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프로젝트를 열심히 생성하고 생성이 다 되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디렉토리 구조가 기본적인 익스프레스의 구조인데요. 하나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는 노드.js에서 사용되는 경량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디렉토리로는 bin, node modules, public, launch, views를 가지고 파일로 app.js와 package.json, package-lock.json을 가지고 있는데요. bin 같은 경우에는 안에 웹서버의 포트를 바인딩하고 실제 웹서버가 시작되는 www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디렉토리입니다. www 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API들을 마운트한 app.js를 로드하고 그 앱을 이용하여 웹서버를 띄우게 됩니다. 라우츠는 API를 작성하는 곳이고 뷰스는 화면을 작성하는 곳, 퍼블릭은 스태틱 파일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노드모듈스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모듈이 설치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니까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녹색 화살표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package.json의 스타트 스크립트를 클릭하셔서 run npm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거나 터미널에서 npm start라고 명령어를 치시면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에러가 떴네요. 종종 종료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되면 포트가 해제가 안되면서 이전 포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뜰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프로세스를 킬 하시던가 아니면 재부팅을 하시던가 혹은 코드상에서 포트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저는 포트를 변경을 했는데요.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start 치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데요. 브라우저에서 새 창을 눌러주시고 local host URL은 local host 콜론 하고 본인이 적은 포트 혹은 변경 안 하셨으면 3000번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3003으로 변경했으니까 3003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익스프레스 첫 웹페이지가 우리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성공의 기쁨을 뒤로 하고 일단은 바벨 세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꺼주시고 다시 프로젝트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해서 일단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작업을 해야 될 곳은 package.json인데요. package.json은 노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의 정보와 실행 스크립트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모듈들의 의존성 관리를 하는 npm이
package.json 파일을 이용해서 의존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환경 설정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디펜던시 부분에서 추가를 할 건데요. 컴마 해주고 추가할 것 차근차근 따라서 쳐주세요. 바벨 CLI 최신 버전, 바벨 프리셋 env, 이것도 최신 버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게 되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update dependencies from package.json, package.json의 변경 사항을 IDE가 트래킹하고 있다가 알려줄 때도 있고 혹시 안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알려주면 이제 run npm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변경한 혹은 업데이트가 있는 내용들은 다시 재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에. 일단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아까 스크립트 실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디펜던시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다이얼로그가 하나 뜨는데 하단 두 번째에 있는 메뉴인 run npm update 클릭하시던가, 혹은 터미널에서 프로젝트의 루트에서 npm update라고 쳐주시면 해당 변경된 package.json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듈들을 다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뜨게 되는데요. 일단 package.json에 작업할 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package.json은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의 루트에서 파일을 하나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이 파일은 .babelrc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로 바벨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abelrc 프로젝트의 루트에서 뉴 파일을 누르셔서 파일 이름은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babelrc라고 적어줍니다. 해서 babelrc에는 우리가 사용할 프리셋에 대한 정보, 어떤 환경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리터럴 오브젝트 형태로 키는 프리셋이라고 적어주시고 밸류는 어레이 형태로 안에 엘리먼트는 env environment 스트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리는 세팅을 해도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babelrc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ID 세팅인데요. 지금 화면에 왼쪽 상단 뭐 맥이냐 윈도우냐에 따라 위치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웹스톰이라고 적힌 곳을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요. 이곳에서 프리펀시즈를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툴스를 들어가 주시고 그 안에 보시면 리스트로 이제 여러가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파일 와처스를 클릭해 주십니다. 하게 되면 화면이 변경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애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템플릿을 선택하라고 뜨는데 이 중에 우리는 지금 바벨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바벨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와처를 생성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름은 바벨 뭐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watched files 와처가 볼 파일에 대한 세팅인데 파일 타입과 스코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 보고 해당 프로젝트 파일들 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처 세팅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잡혀 있어요. 바벨을 실행 가능한 바벨 스크립트 파일을 이 경로에 적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옆에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경로를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해서 본인의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 챕터 2죠. 챕터 2에 노드 모듈스까지 선택하시고 오픈 누르시면은
자, 빨간색으로 떴죠. 폴더를 특정 지어 달라고. 그러면 이 아래로 슬러시.bin 슬러시 바벨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경로 안에 지금 바벨이란 파일이 있는데요. 저기서는 보이질 않아요. .bin 디렉토리가. 해서 아기먼트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아기먼트 안에 이제 출력 파일 어디다 둘 거냐, 프리셋은 뭐 쓸 거냐 세팅하는 건데 그대로 두시면 되고, 나머지 밑에 것들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해서 OK 누르시고 어플라이 OK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세팅이 됐는데요. 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스크립트 버전을 좀 변경해야 되는데요. 다시 프리퍼런스에서 랭귀지 앤 프레임워크스 들어가셔서 자바스크립트 클릭해 주시고 자바스크립트 랭귀지 버전을 ECMA 스크립트 6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되셨으면 세팅이 완료된 건데요. 한번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를 열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app.js에서 우리가 한번 세팅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지금 화면에 제가 치는 것과 같이 use strict라고 라인을 하나 쳐주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지금 이 안에 코드 검사하는 린트라는 이제 린팅 툴이 있는데요. 린트 규칙을 검사하는 것을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명령어고요. 지금 변수들이 전부 bar을 통해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팅한 이유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t과 const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변수의 스코프가 약간 다르고, 그리고 bar와 let, const의 차이는 재할당은 이제 let도 가능한데 재선언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해당 스코프 내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 a는 0이라고 했을 때 밑에다가 let a는 0 해주게 되면은 지금 아래 런 창에 보시게 되면 duplicate declaration 이라고 중복해서 선언했다, 초기화했다 라고 뜨게 됩니다. 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 a로 변경을 해보면 a는 0, 예,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를 띄우지 않고요. 해서 이러한 것들, 실수하기 좋은 것들 실수 안 하도록 미리 이미 체크를 바벨이 컴파일을 함으로써 미리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let과 const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let과 const의 차이는 재할당이 가능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일단은 블록 스코프이고요. 그리고 const는 재할당이 불가능합니다. 즉 선언 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초기값이 있어야 선언을 할 수 있는 변수이고요. let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이 없더라도 추후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면을 잘 봐주시면 const a 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 아래 런 창에 unexpected token이라고 지금 뜨는데요. 지금 id 안에서 코드 창에서 마우스 커서를 위에 올려놓으면 const variable without initializer is not allowed, 이니셜라이저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뜨게 됩니다. 해서 해당 변수는 재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선언부터 값이 할당이 돼야 된다. let은 상관이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 지금 변수, 가장 기본적인 변수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전부 컨스트로 변경을 해 주십시오. app.js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변수 선언 그리고 모듈 로딩은 어떤 재할당 다시 모듈을 로드하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스트로 선언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전부 선언이 되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돌려봐야죠. 코드를 변경을 했으니까. 해서 런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자, 웹페이지를 다시 한번 로컬 호스트 3003번으로 접속을, 저는 3003번인데 여러분은 변경 안 하셨으면 3000번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로고도 찍혀 있습니다. 요청이 온 것들이.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바벨 세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우리가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물론 다른 모듈들을 다운받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어떤 툴들에 대한 세팅은 바벨만 해도 지금 충분합니다. 핸드쉐이크 미들웨어와 백엔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백엔드 작업과 핸드쉐이크 미들웨어 작업을 하면서 비동기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